분위기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인 거죠. 오늘 조선은 문과놈들이 해쳐먹는 나라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인생 망했다. 나처럼 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이국종 교수가 아주 매섭게 생겼죠. 조선은 문과놈들이 해쳐먹는 곳이다 이런 거죠. 기술자들을 천대하고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행정직들이 다 요직을 점하고 기술직들이 엄청나게 천대를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해쳐먹는 겁니다. 전부가. 해쳐먹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이제 암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살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게 뭐 의료 분야든 선거든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문제를 전부 다 은폐하고 깔아뭉개고 내한키 이익 때문에 뭡니까 전부 다 뭐죠 그냥 숨기고 이 야단들인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은 조선은 문과놈들이 해먹는 곳이다. 그래도 조금 순하게 언어를 사용했는데 문과놈들이 해쳐먹는 곳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뭐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시조선 시대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어 수출하고 이런 게 기적적인 일인 거죠. 오늘 이게 아마 14일 날 충북 괴산에서 열린 군의관 대상 강연 이국종 교수가 뭐 자기 강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속내를 후배 군인들이니까 조선반도는 입만 트는 문과놈들이 해쳐먹는 나라다. 서울대 세브란스 고령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하며 살기 싫으면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감은 하지 말라. 본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군의관들한테 뭐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다른 무슨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어 국군 대전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미국 의사 면허 시험 1차에 합격한 사실도 소개하면서 조선에 희망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조선에 희망이 있냐 없냐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논평 맡은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의료 분야에 국한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조선반도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에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죽어서 지내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여러분 저는 참 묵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가 성품 자체가 여러분들 강직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후배들한테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한평생을 외과에 죽도록 일했는데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야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전부가 문과들이 해쳐먹는 겁니다. 이번에 판사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냥 퇴임 이후에 정관예우 받고 돈 벌어서 이러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법이든 나발이든 정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과거 외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라.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족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교수들이 중간 착지자가 맞다. 복귀한 전공의들과 다툼이 날 줄 알았는데 감귤 정도로 놀리는 걸 보니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의료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저 힘을 가지고 젊은 전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부리는 사회가 어떻게 이게 노예 사회지 이게 수가를 조정하든지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하든지 이걸 고쳐야지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감귤은 의료계에서 복귀한 전공의를 조롱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전공의를 쥐어짜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통유리 붙이는 곳이 수가를 올리자고 하면은 조선 아들 딸들은 개소리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문과가 망치는 사회는 확실히 맞습니다. 문과가. 조선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한 국가나 한 민족의 유전자 생물학적 유전자뿐만 아니고 문화적 유전자가 굉장히 질긴 것 같아요. 그거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당하겠죠.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 체제를 여러분들 선택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대개 간부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은 엔지니어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이 뭔지 해법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엔지니어적 사고로서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도 다 원인을 덮고 거짓말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 이야기는 정치 분야 이야기고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저는 진작부터 이 문제를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 대선 경선 최종 11명 등록 4강 경쟁 시작됐다. 선거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것인데 합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주술적 사고 비나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비나이다 이 수준 정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오늘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묵직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세상이 좀 평온하게 보일 때 준비하고 대비하고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바가지 씌우고 그렇게 하면 평판을 훼손이 되는 것이고 평판이란 무형자산인데 그게 여러분들 훼손이 되면 다시 그걸 복원하는 것이 아주 어렵죠. 제주위기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를 저는 보게 되거든요. 제주위기는 그냥 제주위기가 아니고 한국 사회 위기인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절대 일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고객들을 대할 때 바가지 씌우고 이렇게 하면은 바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한번 떠난 고객들은 다시 안 돌아오죠. 제주 방문하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안 가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들 많이 오면은 장사 되겠냐?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끼리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교라는 것이 지나치게 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유입이 줄어드니까 광주, 제주, 부산의 대출 연체율이 급속하게 늘어나네요. 미분양도 늘어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2022년, 2023년, 2024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여러분들 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 전국적으로 전부 다 늘어나 제주가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네. 연체율이 0.49%. 여기에 권기원님께서 조그만 구멍가게 의원을 운영하지만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고 행정 업무 처리하느라 환자 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골로 갈 때 다 뭘 만듭니까?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얼마나 통과시킨지 모르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이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사업가들은 또 얼마나 심하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참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겠구나. 의원도 사업이니까 개인 사업자지 않습니까? 거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금융지주 은행 연체율 상승한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제주 전체 제주 같아요. 제주에 지역별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들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나라가 뭐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국내 소식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잘 전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 다 알아서 제가 왜 말을 안 하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법으로 통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이란 게 전부 다 규제지 않습니까? 규제가 여러분들 그냥 질식을 시키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외시급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글을 자주 쓰시는 분께서 글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어제 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하신 분에게서 저녁 식사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사실 싸고 맛있는 집이 많은데 제주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도 검색을 해서 맛집을 가는데 외지 사람은 제주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제주 사람들은 도민 맛집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겹치지 않아서 외지 사람에게 데이터가 오픈이 안 됩니다. 바가지를 씌우고 형편없는 음식이 나가는 그런 집은 도민들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주 행정당도 잘 알기 때문에 이른바 도민 맛집을 제주 맛집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홍보를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제주 사람들은 도민끼리는 외지인에게 누가 바가지 씌워도 모른 척한다고 잘 되는 가게만 줄을 서서 꼴을 못 보겠으니 음식이 여러분들 질이 떨어져서 안 되는 집도 외지 사람들 제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사 먹어줘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식을 하시는 이 남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경제관과 폐쇄경제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주가 완전히 외면받는 관광지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평등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우리끼리 결국 너희들끼리 못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외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끼리 잘 해먹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나라가 외연을 좀 확장하고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경쟁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조선 모습이 요즘엔 참 자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 문화적 유전자를 우리가 탈피를 완전히 못한 것 같아요. 사회주의적 경제관과 폐쇄주의적 경제관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들 뇌리에 여러분들 자리를 잡은 제주노는 비싸고 그리고 바가지를 씌운다 그런 인식 때문에 탈피하기가 무진장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전국토의 제주도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참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도 한국인들을 위해 슬퍼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문제가 여러분들 뭐 코가 여러분들 석자인데 어느 나라 문제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러면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걸 해결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저무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 회사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이 기업을 골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관세 정책을 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의 여러분들 생산 의존도가 애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여러분들 주가가 15% 이상 빠졌다가 지금 좀 회복이 많이 됐죠. 정치인들은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심지어 미국도 그렇습니다. 정책의 힘이란 것이 그렇게 겁나고 무서운 겁니다. 정책들이 합친 조합인 체제가 바뀌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골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김태훈 님께서 현재도 재래식 시장 가면 중국인이 디글디글합니다. 중국인이 접수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민정책에 여러분들 구절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민정책에. 한족을 받아들이는 쿼타만 좀 바꾸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좀 갖게 되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들을 깨어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꼭 같은 논리가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구성원들이 자신과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깨어 있어 가지고 헌신을 안 하는데 누가 가족과 여러분들 자신과 국가를 지켜줄 겁니까? 그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들 자립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여기 외시급을 하는 남 사장님 글 밑에 이 민희선 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오픈하면서 6개월간 체류했었는데 제주에 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주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 이민으로 생각하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차지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는 저물고 나면은 다시 일으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나갈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한국 문제가 많네요. 김대중 전 주필 글은 참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오늘 많이 본 뉴스의 두 번째에 김대중 칼럼 반탄의 열기를 반의의 대열로 뭐 이런 글이 나오고 김대중 주필이 85세네요. 1939년생. 뭐 우리 나이로 요즘엔 85세도 그렇게 뭐 많은 나이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참 살아야 될 50대 60대에 비해서 여러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김대중 주필도 사실을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진실을. 살 날이 40대 50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런 적은 분들도 사실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 매가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정직성이. 그래 진실성과 정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울림이 없지 않습니까? 영감님 이런 걸 쓰셨구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현명해지는 건 아닌 거죠. 노욕이라는 것도 생기니까. 오늘 제가 이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오늘 반탄의 열기를 반의로 대열로 뭐 이런 글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저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야,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뭐 세상에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야, 그래도 참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로 글로 쓸까. 선거를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인지. 김대중 주필 이야기는 단일화하면 이긴다는데 당신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선수 기죽이는 이야기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는 이렇게 잘 적어놨네요. 나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 국민의힘 어느 누구의 대결로 보기보다도 좌파 대 우파의 대결로 보고 있다. 김대중 주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각게 안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보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진로와 정체성을 가르는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의 좌파의 길로 갈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재명이 출마하면서 내건 진짜 대한민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란 양극화 분배의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산주의의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이다. 그의 논리대로 우리는 이제껏 가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나라가 박살이 나겠죠.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 외쳤던 것이고 이재명 씨가 당선되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 뭐 5년이 안 끝나겠죠. 북조선 여러분들 지금 뭐 70년 80년 가니까 완전히 체제가 바뀌는 거죠.
잘 아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뭐 본인 당대는 괜찮을 겁니다. 90세 95세 살더라도 예, 당장 맛은 안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 역대 유례가 없는 압도적 표차로 좌파에 대표했다. 왜 대표했는데? 김대중이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왜 대표했는데 그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세월 헛산 겁니다. 나이를 그냥 헛걸로 먹은 겁니다. 85세지만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역대 유례가 없는 압도적 표차로 좌파에 대표했다. 왜 대표했는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공박사 나는 모르겠다. 죽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또 지면 우파는 정치 동맹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또 지면은 예, 다들 참 인생 편하게 삽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더 극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보수 우파의 패착은 이번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이 코앞인데 그래서 우파의 단합이 어느 때와 절실한데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둘이 나와 결국 두 사람 다 합쳐서도 좌파에 지고 말았다. 보수는 저 잘난 말 산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좌파를 절대 전부가 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쓰는 글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 사기입니다. 사기. 이렇게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뭐 나이 드신 분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전부가 다 사기꾼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단일화하면 이긴다. 단일화 해라. 단일화하면 어떻게 이기는데. 김대중 씨 어떻게 이기는데. 85년처럼 나이가 훈장이 아니고 나이가 배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85세 때까지 이런 거짓말을 그냥 뻥을 치는 겁니다. 단일화하면 이겨? 부산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 안에서 패배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라. 거짓말을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4강 경쟁이 시작됐다. 4강은 누가 여러분들 누구를 뽑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습니까? 잘들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 85세입니다. 원로다운 원로를 찾기가 얼마 전에 그런 박조준 목사님이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다가 아니겠지만 지면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본인이야 사는 동안은 뭐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겠죠. 자, 너무나 여러분들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감님 말씀이.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시작부터 여러분 너무 열받으면 또 방송 지장이 있으니까 국내 문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방송 이런 국내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 일은 대부분 너무나 나라 전체가 거짓말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 수렁인 겁니다. 진실되지 못하니까 제주도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진실되지 못하니까 이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이런 납품을 못 받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으니까. 정직함이 없다는 것은 성실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국힘당 여러분들 4.5일제
금요일까지 금요일을 오후 뭐 아침에 4시간 일을 한다는 거 아니면 미쳐도 이만저만 그건 확실히 가라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이 빠지기 때문에 국내 소식을 잘 안 다루는 겁니다. 아마 저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넓고 진짜 여러분들 할 만한 일은 많고 도전해야 될 주제들은 많고 이 역동적 시절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시대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계속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발 트럼프 관세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무역 그런 시대를 판을 다시 짜는 새판 짜기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비관론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어쩌면 이런 기회가 이런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미국의 증시에 투자해가 이런 돈이 물리신 분이 계실 건데 절대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국내 신문에 하도 여러분들 비관적인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냥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패배하기를. 미국의 달러 주식 채권 가격이 여러분들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하다.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를 보게 되면 금세 미국이 망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관론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한 젊은 기자 김정훈 기자가 또 사진도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허다히 많고 많은 사진들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 어지러운 사진을 뽑아 가지고 조선일보가 반 트럼프 전선에 이런 기수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달러 주식 채권 트리플 약세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4월 3일 관세 발표 때부터 4월 15일 사이에 달러와 가치는 3.5% 떨어졌고 국채 가격은 7.2% 떨어졌고 S&P 500은 4.7% 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세 가지가 다 떨어졌으니까 트리플 약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뭐 이런 기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신에서 난 것을 그대로 뺏겨야 되니까.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독하는 달러 표시 자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일본 버블 붕괴 이렇게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그래서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그것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냥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기자가 보는 거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라는 분석에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채권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떨어진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가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경제 뉴스를 대폭 늘려가지고 좀 더 시야를 확장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방송 방향을 전환을 한 겁니다. 아침부터 맨날 여러분들 한국 상황을 보면은 그건 뭐 낙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이 보시죠. 예,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정권의 최근 보고서에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급등한 지금의 상황,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로 칭하면서 미국 장기채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앞으로 폭등한 가격에 매도할 소중할 기회인 거다. 시장은 넓고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시장은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라는 것은 노력해야 되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 한도는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투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기회라고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달 초 연 3.8% 수준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연 4.4에서 4.5% 구간에서 움직인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의 채권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는 이야기다. 쌀 때 사가 비쌀 때 파는 것이 여러분들 뭐 상거래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뭐 아마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금융시장의 교란 목적으로 미 국채를 내다 파는 것을 일본 투자자들이 더 떨어질 것을 여러분들 대비해 가지고 미국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여러분 내다 팔게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미 국채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는 것은 헤지펀드의 담보 청산인 것 같습니다. 부채를 짊어지고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던 사람들이 담보 물량을 여러분들 팔아 가지고 원금을 지불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 맨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미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올라갈 때 헤지펀드의 담보 청산 때문이다. 그다음에 나왔던 것이 일본 투자자들이 시장에 내다 판 것 같다. 그렇게 나왔는데 뭐 세 가지가 조금씩 이루어졌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헤지펀드에서 부채를 짊어지고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던 사람들이 부채를 되갚기 위해 가지고 물량을 푸는 그런 쪽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싼 가격의 미국채를 투자할 제로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번 채권 투매가 미 국채의 물량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늘어나게 된 것은 담보 청산 과정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일부 큰손 투자자 헤지펀드가 부채를 지고 장기 국채에 투자했다가 최근 시장 불안으로 손실을 입고 결국 담보로 맡긴 국채를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내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빠르네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 같은 데 돈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자가 하도 여러분들 비관적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채 가격의 하락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비관론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제 블랙록 미국의 아주 최대 자산 운용회사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기업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다. 지금 S&P 500 지수가 여러분들 5,400, 5,500 정도니까 6,200부터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낮을 때 주식 매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나쁜 시기가 아닌 거죠. 결국은 이제 본인이 미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기회를 또 놓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인 공포에 사라는 말처럼 지금이 사야 할 때라는 미국 주식시장 상승론이 조금씩 나온다. 뭐 여기도 전부가 아니고 블랙록은 사는 쪽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사는 쪽에 모간 스탠리는 파는 쪽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강심장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들은 미국 주식을 2조 6천억 정도 이번에 가격 떨어져서 샀네요. 미국 주가 반등에 베팅한 것인데 시장 전망이 안개 속이라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차피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해서 여러분들 다시 제고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자, 경제 이야기 여러분 하나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비관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오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문의 기자가 일부 여러분들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달러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관론을 피력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상단 두 번째 기사가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성과 발표, 분기별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큰 은행들. 그런데 그 결론이 보면은 1분기 아직은 여러분들 관세 발표 이후에는 자료가 없지만 1분기에는 비교적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 지출이 계속됐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은행들이. 그래서 은행주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여러분 다시 복원되는 수준이거든요. 푸른색이 시티은행, 그다음에 갈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건 아마 나스닥 뱅크 인덱스니까 은행주의 대표 지수인 모양이네요. KBW.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 지출만 조금 조심하는 경기 침체란 역풍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네요. 미국인들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아직 그런 걱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실전에 옮기고 있지는 않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세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1분기 소비자 지출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돈을 더 썼다. JP모간 체이스도 지난주에 성과 보고에서 신용카드 지출도 늘어났고 직불카드도 늘어났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내 총생산 가운데 70%가 소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분기에 성과 보고를 한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은 대부분 건실하게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 이제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역풍이 다가올 것에 대비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미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보다도 경기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또 좀 더 선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대비해가 소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1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돈을 쓰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소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그냥 닥터 AI한테 경기 침체 우려 수준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닥터 AI가 경기 침체는 전문가들의 우려 수준, 우려한다는 거죠.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한다. 그래서 주요 은행들의 2025년도 1분기 실적에 드러나면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과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뭐 현재는 그냥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우려가 현장에서 이런 반영돼 가지고 소비 지출 줄이거나 이런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경기 침체는 아직 우려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걱정한다. 좀 우려한다. 따라서 현재는 침체가 임박했다기보다도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성장주의자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세 정책을 입안한 40대 초반에 스테판 미란 박사 이야기가 여러분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성장주의자입니다. 관세 정책과 동시에 감세 정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촉진할 때 상당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는 경기 침체를 용인하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의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수준이다. 자, 그럼 이제 2025년도 여러분 닥터 AI가 여러분 다 아주 칼같이 정리해 줍니다. 2025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 관점, 소비자 지출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는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봤지 않습니까? 시장에 쇼크가 발생하니까 당장 스캇 벤슨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90일간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70개 국가와 여러분들 개별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세율을 조절하겠다. 그 이야기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팀들이 대단히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소프트 랜딩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드 랜딩 된 가능성이 높으면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죠? 소프트 랜딩 될 가능성이 높으면 지금이 주식 가격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큰 중요한 것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여러분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AI 닥터 AI가 단기적 관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데, 뭐 여러분들 보통 전문가보다 월등히 나은 겁니다.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름 닥터 AI가 날로 똑똑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닥터 AI가 날로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직업 세계도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2025년 하반기 관세 정책의 성공 여부에 경기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여러분 칼같이 정리해 줍니다. 중장기적 관념. 결론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트럼프 정부의 추가 정책이 경제를 부양할 가능성도 있지만 관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닥터 AI 생각이고, 저는 관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평을 할 때 닥터 AI 의견도 참조하지만 닥터 AI하고 저 의견이 다르게 되면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인 겁니다. 2025년도 상반기 동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은 미국 경제는 다소 둔화가 되더라도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시에 내년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많이 악화된 상태에 중간 선거를 치르려고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입장이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패배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조선일보 수준이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진 패가 시진핑보다 약하다. 조만간 트럼프가 항복할 것이다.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칼럼을 쓴 사람의 의견이 이렇다는 겁니다. 나는 트럼프가 억수로 강력한 패를 지고 있고 시진핑이 패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칼럼니스트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관세 정책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포크 게임에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 트럼프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짓지않을수록 미국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미국이 항복할 것이다. 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스캇 벤센트 장관은 중국은 두 장의 카드만을 들고 포크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해도 우리는 잃을 게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수입과 비교해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한 중국의 관세 정책에서 불리한 위치라는 주장이다. 중국산 제품들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체의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칼럼을 쓰신 분은 중국이 미국에 많은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이지 약점이 아니다.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판매되는 아이폰의 80%, 자전거 선풍기 인형의 75% 중국산이고, 트럼프 대통령 물가 상승과 고급 부족으로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도 관세 면제 품목을 점점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다. 중국은 미국인들에 의존하는 항생제 원료의 50%를 생산하고 미 공군의 핵심 전투기인 F-35는 중국에 조달된 히토리 부품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중국이 더 세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들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거죠. 서방의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은 거의 전부가 다 반트럼프 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거죠. 자전거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말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지?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이 도대체 근거가 별로 없는데 그걸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글을 쓴 걸 또 조선일보가 냉큼 받아 제목처럼 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항복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소원이 반트럼프니까 그냥 트럼프가 패배할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트럼프 패배를 비나이다 그런 건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기자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똑똑하니까 미국 방송 이런 것을 직접 듣는 사람도 많을 테고 기자들보다 훨씬 더 꼭대기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목적은 관세가 아닙니다. 세계 교육 시장을 흔들어 판세를 바꾸고 미국 달러를 평가절하시켜 미국 정부의 빚을 줄이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 원화 일본 엔화의 절상입니다. 일본이 80대 당한 것처럼 우리가 또 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훨씬 더 똑똑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신 여러분들 그냥 번역해가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고객들이 여러분들 지금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해를 끌끌 차지 않습니까? 기자가 그냥 소설 쓰는 게 더 낫겠다. 요즘 기자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독자들이 똑똑하니까. 이 글의 논리가 빈약합니다. 히토류는 호주에도 있고 중국 보유 미국제는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비교하자면 헤지펀드 보유량이 20조 달러입니다. 항생제 원료 같은 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성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원료는 어디서나 조달이 가능합니다. 자유세계 관세전쟁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각을 세운 것이 영국의 보편 정서라면 그것은 오히려 영국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체제전쟁입니다. 미국이 지면 영국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글을 쓰는 겁니까. 기자들이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욕을 처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 기사를 보면서 제가 나이를 먹은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기자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물론 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체 탄력성이 엄청나게 중국에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 탄력성이 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입하는 국가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미국과 소련만이 다른 나라와 교육 없이도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는 것을 알고 모든 현재 문제에 접근하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과 모든 거래를 중단하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미국의 물가 주가 달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중국에는 과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에너지 자립되고 농수산물 자립되고 전부가 다 자립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미 무역 대표부 수장을 맡았던 로버트 하이저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갈라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겠어. 이른바 전략적 디커플링을 해야 미국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까지 각오하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이 글이 일견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자전거 선풍기 인형 75% 자전거 수입 안 하면 자전거 만주도 못 보고 인형 선풍기가 꼭 중국제여야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됩니까? 수입 안 하더라도 히토리 부품 때문에 F-35 전투기 올스톱이 된다는 겁니까? 미국에는 전투기가 F-35밖에 없는 겁니까? 그 정도 히토리면 호주 인도 베트남 등이 얼마나 수입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론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칼럼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진짜 신기한 논리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외신 기사 그대로 뺏겨가 이런 글 쓰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한번 던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트럼프가 진패 시진핑보다 약해 조만간 항복할 것이다.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9%가 트럼프가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이긴다 6%가 나오네요. 물론 뭐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 오늘 경제 문제 잠시 이렇게 접고 이 문화전쟁 파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상당히 보수적 색채가 강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색채가 강한 것은 굉장히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선거 문제를 다룰 때 그거를 이런 덮는 사람들은 상대적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저는 절대적 가치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겉멋들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좀 이상적이고 좌파가 되면 좀 세련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보스러운 생각인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이 빼딸개지라 차라리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우파적 세계관이 옳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하버드에 이런 데 좌파들이 뭡니까 좌익들이 우글우글한 거죠. 하버드.